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같은 종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진주 목걸이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이라고 하고요. 명절을 정말 며칠 안 냅두고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예 안 보고 계신 분들도 외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명절에 돈 쓸 일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인지 좀 더 바짝 벌어보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만 보더라도 은행주가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출 이자는 오르고 있고 예적금 이자율은 근데 안 오르고 있고요. 은행은 사상 최대 성과급을 지급했다라고 하는데 영업시간은 오히려 줄인다는 뉴스에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 주식시장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명절을 앞두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명절 전에도 후에도 계속해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진주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후에 전문가님들의 종목과 도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면요. 새로운 종목도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금 고민이 어떤지 걱정이 어떤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130명 정도 되는 방입니다. 100명이 넘는 방 함께 입장하셔서 다른 투자자분들과 함께 힘차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투자 함께 도와주시고 계시는 전문가님 오늘 만나 뵙도록 할 텐데요. 전영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주 목걸이의 전영호입니다. 우선은 지금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연초 시장은 이제 지나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2023년이 이제 2개월을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연초 시장은 코스피가 굉장히 선방한 연초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미 연말부터 코스피가 원웨이 하락장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조짐을 보였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술적 자리인 21선도 어느 정도 뚫어주면서 이제는 바닥을 제가 이전에는 정말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내지 바닥권은 확인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해서 빠지는 시장보다는 어느 정도 횡보를 거치면서 상승장으로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횡보장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테마주라든지 아니면은 실적 장세 이런 좀 유동성 장세에 대한 투자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박스권이었던 길이가 길었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좀 테마주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마련이었고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테마주들 속에서 상투에 불리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진주 목걸이 시청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연말 자금 어느 정도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이 유동성 장세 그리고 오히려 거래량이 적을 때 또 변동성은 크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로 우리가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 연말 장세에서도 그리고 연말이 아닌 연초 그리고 이 명절을 앞두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소강된 상태에서도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가치주, 성장주들은 그러면은 지금 다 테마주로 옮겨야 됩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지금도 가치주라든지 이 연말 우리 2023년 연말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로 좀 접어들면 올라갈 종목들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대신에 좀 단기적으로도 내가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가져온 두 종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 여러분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께서는 지금까지 종목을 되게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괜찮은 종목들 골라오셨는데 그런 만큼 조금 더 안전한 성향에 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가지고 오신 두 종목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테마주 여러분 장세가 워낙 계속해서 되고 있고 외국인들도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도 안 볼 수가 없을 텐데요. 오늘 종목 정말 그만큼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은요 여러분 여기 QR코드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입장하시는 방법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핸드폰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해온 방송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영호 전문가님이 테마주 계속해서 우리는 수익을 봤다. 진주 목걸이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수익 계속 보여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전영호 전문가님과 전문가님 계속 많이 여러분들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영호 전문가님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조금 보자면은요. 12월 달, 1월 달 아직 2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누적 수익률 113%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을 속인다거나 종목명을 속인다는 게 정말 불가능하고요.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지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했던 우린 BTS 같은 경우에는 25% 수익 정말 가볍게 빠른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안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든지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전영호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직접 공개해드린 종목입니다. 정말 전영호 전문가님 종목을 꼼꼼하게 보고 확인하고 가져온다고 해서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못 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도 함께 하시면서 좀 설 전에 바짝 좀 종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설 지나고도 돈 계속 벌어야 해요. 지출이 커요 하시는 분들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이 조금 하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된 게 아닌지 너무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불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전문가님, 2,400선에서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그전 바닥권이 2,200선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만 보시면은 코스피가 좀 약세고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그쵸? 있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 맞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은행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었거든요.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어닝 쇼크를 거의 10년 단위의 그런 어닝 쇼크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다면은 코스피 종목이냐 코스닥 종목이냐 이걸 나누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눌릴 때 크게 눌리지 않을까라고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눌림보다는 좀 상승의 여력이 좀 더 크게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으로 신용 경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명절을 앞두고 어느 정도 네. 거래량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테마에 소외된 종목들보다는 그런 소외주들보다는 지금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 테마가 이렇게 설명을 확실한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송 공격주도 좀 테마가 확실한 종목으로 어떤 이슈인지 먼저 짚어드리자면은요.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그다음에 경제사절단 계속해서 이야기는 들어오셨겠지만 기대감이 올랐을 때와 그다음에 진짜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때 정말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첫 번째 이슈 오늘 시장에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테마가 좀 괜찮을지 먼저 짚어보자면 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이 이슈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 또 투자, 방산, 여행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좀 전문가님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연초에 확실한 테마로는 아무래도 네. 좀 수출에 대한 이슈들이 좀 테마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12월, 1월, 2월 이렇게 1분기 우리 시장을 좀 돌아보자면은 네.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수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거의 가시화되는 이제 수출 금액이라든지 협력의 서명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부각받지 않았지만은 그 테마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본 게 지금 일단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과 4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 한국에 40조 원의 돈을 들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 중에서 지금 가시화된 게 일단 수자원 협력이 2조 원이 일단 가시화가 되었어요. 어제 뉴스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자원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은 충분히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수자원? 아직 네. 오르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을 좀 잡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명절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테마를 좀 잡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가족과 좀 아무래도 가족과의 화목이 네. 그런 끈끈한 우애도 있겠지만은 그쵸.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도 그런 것도 크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담아가야 될 종목, 아무래도 사우디도 좋고 아랍에미리트, 뭐 중동 이런 소식들도 좋은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차익이 대부분 다 나올 올랐죠. 타이밍이 그쵸?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뽑아놓은 것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키워드를 뽑아왔어요. 이것들을 네. 좀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오늘 이슈 먼저 살펴보고 관련 종목 첫 번째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관련해서 중동 관련한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미 너무 많이 오른 테마들이죠. 건설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관련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안전하게 빠르게 갈 수 있는 수자원 관련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게 뭐 너무 많아요. 건설이라든지 원자력, 에너지 이미 이런 종목들은 대장주도 많고 유명한 종목들도 많고 내가 갖고 있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수자원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고 이게 벌써 투자가 확정이 되었다고? 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저희가 종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10분 후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영어로 된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 설 전에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테마주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3가지 키워드로 가져왔다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먼저 드리고 키워드를 좀 잡아보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힌트를 드렸었는데 네. 일단 아랍에미리트의 2조 원의 그 담수화 시설에 대한 수출길이 확보되었다라는 소식에 제가 일단 수자원 관련주를 조금 봤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도관을 기본적으로 그 영업을 영위를 하고 수자원 있습니다. 그렇기 중에서도 때문에 그 길을 예, 그 전에는 수도관 관련주로 뭐 수돗물 유충이라든지 아니면은 배관을 교체하는 소식 때마다 이런 정책 소식이 있을 때마다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재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튼튼한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 장세에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가격을 밴드를 맞춰놓고 수익을 내기가 좋았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홍수 같은 것들이 좀 이슈가 많았었죠. 그래서 네, 그렇죠. 가격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타이밍이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키워드적으로 일단 제가 설명드릴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일단 첫 번째를 보자면요. 네.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의 뉴스로 올해 안에 푸틴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안에 푸틴 정권이 이제 정계에서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그리고 자리를 물려주기 전에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재건 관련주들, 뭐 건설주라든지 아니면은 농기계 관련주들이 이미 테마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지만
있겠지만은 네네. 이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인플라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럼요. 그러한 제일 중요하죠. 테마라고 생각이 그쵸?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만약에 현실화가 되고 이제 복구가 가시화가 된다면은 아마 가장 먼저 테마에 다시 한번 좀 발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로는 일단 국내 이슈입니다. 어떤 게 최근에 있죠?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다고 해요. 아, 예, 아무래도 네. 동파 이슈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공사 중에 수도관을 건드리면서 지금 한 서울의 300가구 이상이 단수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차 도로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후화된 그 수도관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교체할 시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이런 정책 이슈 그리고 수도관 배관에 대한 노후 교체 시기 때마다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틀에서도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투자하기에는 적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네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수자원 담수화 시설의 수출길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한 번에 말씀드리면은 눈치를 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좀 짚어보자면 정말 테마가 확실한 종목인 거는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한다라는 이슈도 들어보셨죠? 그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가장 큰 주제로 여겨지는 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재건 관련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조금 그때 맞춰서 상승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래도 재건을 하고 국가가 다시 일어나고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물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전문가님이 한 번 더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건 정책 관련해서 국내 이슈로도 짚어주셨는데 뭐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노후 배관이라든지 작년 여름에 물난리를 그렇게 겪기도 했는데 또 이번 겨울에도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바로 며칠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관 관련해서 배관 관련한 종목들 알아두시기만 해도 계속해서 조금 이 종목 괜찮은 종목으로 수익 쌓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단기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가져왔으니까요. 지금도 앞으로도 이 종목으로 관련 이슈 때마다 계속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략은요, 여러분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정확한 종목명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략과 종목명 여기서 여러분들께 5분 후에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입장하시는 방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메라,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제가 말을 끊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해 주셨죠?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슈일까요? 마지막에. 네,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거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국내에서 정책이 있을 때마다 오르고 아니면은 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소외되면서 빠졌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형성돼 있기를 항상 6,000원대에서 12,000원 정도, 11,000원대 이 가격 밴드를 항상 유지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제가 적기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박스권의 하단에 위치해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내수 물량으로만 움직이던 종목이 이제는 우크라 재건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의 그 다시 한번 좀 수자원 협력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좀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는 7,000원에서 10,000원대가 아닌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네. 이미 진주 목걸이에서 한 3번 정도 공략을 해서 항상 수익을 내왔던 종목입니다. 네. 제가 세 7,000원에서 번이나, 네. 10,000원까지 항상 가는 종목이다. 그래서 7,000원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드렸고요. 그리고 10,000원만 되면은 이제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인데 네. 오늘 이제 딱 네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0원보다 조금 더 크게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항상 정책과 내수 그리고 가격 밴드 형성 내에서만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왔다면은 네. 이제는 우크라 재건 기대감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의 수출길이 좀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는 내수 물량보다 더 큰 수출 물량이 확보가 되고 네. 매출에 대한 점프를 한번 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7,000원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없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10,000원 이상 갈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러면 한 4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거든요. 너무 오래 그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물론 지금 거래량이 사실 많지 않은 종목이고 그리고 네. 시가총액이 뭐 크지는 않은데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더디고 좀 빠른 회전 그리고 움직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답답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최근의 이슈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의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시장에 네.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좀 다시 한번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셔서 사실 더 떨어질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조금 상쇄시키고 들어갈 수 있는 네. 자리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돼 있다. 그렇다면 마음 편하게 들고 계시다가 시장에서 부각 받을 때 그때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지금은 좀 한번 모아가야 될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여러분 수자원 관련해서 이 수자원이 우크라이나라든지 중동 또 정책적인 이슈까지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좀 저희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을 이미 방송에서 3번이나 공략했다. 그때마다 7,000원에서 사서 10,000원에서 팔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정말 딱 7,11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공략주 테마가 정말 확실한 종목이고요. 그만큼 빠르고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 여러분 2분 후에 공개할 텐데요. 어디서 공개하는지 여기 QR코드에서 공개한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입장하는 방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여기 보이시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해온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정책과 중동 또 우크라이나까지 관련이 있는 이 종목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만 딸랑 던져드리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은 좀 덜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분 후에 공개하도록 할 거고요.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지만 이 첫 번째 방송 공략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분 남았고요. 여기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진주목걸이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두 번째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테마성이 확실한 우크라이나와 정책, 그다음에 중동 이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놓치신 분들은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제가 전문가님께 한 번 더 공개해달라라고 강력하게 말할 테니까요. 여기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를 보기 전에 저희 진주목걸이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영호 전문가님 굉장히 종목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져오셨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이 단순히 테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재무적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확인을 하고 가지고 오시는 전문가님인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좀 수익이 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을 보면은요, 여러분 12월과 1월 아직 뭐 2달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방송 공략주 수익률입니다. 생방송에서 언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종목을 조작하거나 수익률을 속일 수 없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13%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뭐 공략 날짜 정확하게 나와 있죠. 수익률도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께 공략해드린 종목이었고 25% 짧은 기간 동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뭐 혼란스럽다고 해서 막 2달, 3달 가지고 있는 종목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종목 역시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명절을 앞두고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명절 끝난 이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입장하시면요. 저희가 함께 그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길잡이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이슈에는 중동 말고 하나를 더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사실 이번 1분기에 네. 여러분들이 뭐 중동 이슈도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보다 좀 더 뜨거웠던 게 AI와 로봇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좀 텐베거를 꿈꿀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AI와 로봇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좀 추가를 하자면 메타버스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텐베거라고 하면은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꿈꾸는 뭐 10배 수익을 뜻하죠. 그렇죠. 내 종목이 10배가 불어나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인공지능과 AI는 충분히 텐베거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지금의 시장 흐름도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은 AI에 대한 딥러닝 그리고 최근에는 또 챗봇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오늘도 거의 테마 상위에 이렇게 순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네. 그러한 텐베거 종목들을 항상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10배 올랐던 종목들을 돌이켜보면은 네. 내가 초입에서 샀는데 너무 빨리 팔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너무 올라가 있는 종목에서 괜히 샀다가 물만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베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 대응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놓으시고 네. 지금 들어가서 한 몇 달 정도를 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까지 볼 것이다라는 확실한 좀 노선이 있지 않으면은 알고도 놓치는 종목들이 이러한 텐베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드릴 것이 아마 이러한 AI 종목이 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그 기대 수익률까지 가져가기까지의 인내와 네. 그 올라갔는데 손이 얼른 팔아버리고 싶잖아요. 그쵸, 네. 이러한 것들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QR코드에 입장을 해주셔서 네. 이 종목을 좀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아까 전에 수익률표를 좀 보여주셨었는데 보통 한 20%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종목들이 많았고 네. 아마 오늘 두 종목들도 제가 이제 명절을 지나고 오면은 뭐 1월 18일 공략 그리고 땡땡땡 종목, 땡땡땡 종목 해서 두 종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사실상 그 전에도 이렇게 뭐 2배, 3배 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최근 수익률로 해서 한 2달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우다 보니까 포함되지 않았던 종목들이 많았고요. 이미 좀 텐베거를 노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도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기대를 오늘 해주시면 유독 좋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종목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겠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이미 공개를 했고요. 두 번째 방송 공략주
공략주는요, 여기서 방송이 끝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로봇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중동 관련한 이슈로 가지고 왔죠. 근데 중동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을 조금 더 많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중동 관련한 이슈들 그런 종목들은요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로봇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자분들이 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77%가 이미 올랐다고 합니다. 2주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미 77%가 오른 만큼 시작이 좋은 만큼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미 오른 종목 외에도 오늘 테마상이 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를 보자면 AI 챗봇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과 AI 관련한 이 열기가 식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내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어야 할 거고요. 또 이 종목 저희가 정확한 종목 이 종목으로 가져가셔도 되겠다. 충분히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가지고 온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미 안 오른 너무 올라가 버린 그런 로봇주가 아닌 종목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명 방송이 끝난 후에 QR코드를 통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핸드폰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 시간 동안만 문이 열려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15분 남았고요. 15분이 지나면 문을 닫습니다.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AI 로봇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AI 검사기를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 내재와 관련주로 해가지고 공장에서 불량을 좀 검사하는 AI 검사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 검사기라든지 아니면은 정형화되지 않은 불량을 좀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미 불량으로 이렇게 검사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만 잡아내가 아니고 나오지 않은 그러한 비정형화된 분량을 잡아내는 그런 AI 검사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AI 관련주로 좀 크게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좀 챗봇 관련주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GPT 챗봇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구글을 넘볼 수 있는 구글을 위협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구글에서도 이 딥마인드에서 이 챗봇을 내놔야 된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챗봇 관련주는 아니지만은 최근에 AI라는 게 워낙 지금 아직까지는 좀 미래가 좀 미래성이 있는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좀 가시화된 것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 AI 테마다 하면은 섹터별로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최근에 챗봇 관련 시장이 이렇게 좀 뜨겁게 올라오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좀 덩달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관련주가 일단 챗봇 관련주는 아니고요. AI 검사기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미 고객처와 매출은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워낙 많은 식음료라든지 아니면은 바이오 쪽에서도 이미 고객사들을 좀 다변화해두고 매출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미 미래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좀 매출도 끌어올려주고 있는 그런 회사다. 실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쇼어링 정책, 미국에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 IRA라든지 지금 공장을 지어라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도 고객사들을 이미 두고 있고 일단 주 고객사가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조지아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삼성, SK이온, 현대차 이렇게 미국에 공장을 지을 때 이 회사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좀 아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생소할 수 있는 게 이 종목이 지금
사실상 AI 시장만 2010년부터 한 네. 외기를 걷고 있는데 상장된 지는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지 않았어요. 네. 만 3년이 되지 않았고 이제 3년 차입니다. 상장이 그래서 안 됐어요. 네. 코스닥에 어느 정도 새내기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AI 종목,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받고 있고 네. 오늘 한 7%, 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지금 타이밍이 좀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방송 공략주 로봇 관련해서 AI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이나 AI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실적을 내고 있거나 이미 뭔가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회사는요 실적 제대로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정성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로봇이나 AI 관련해서 후발주로 가지고 온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아서 훨씬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봇 종목, 이 종목 한 종목 알아두시면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종목명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뭐 로봇 테마가 한 번에 움직인다라고 해서 가지고 온 종목인데 뭐 로봇 테마가 한 번에 움직인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이 단순히 뭐 테마성에서만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아니면 뭐 강점이 있는 종목일까요? 최근에 정책적으로도 좀 네. 이슈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 2030년까지 AI 내재화? 내재화 네. 그러니까 산업 내재화를 30%까지 회사들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펀드 자금을 4천억까지 5년간 4천억의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종목도 그 중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1차 산업에 대한 디지털 전환회를 산업부에서 열면서 네. 지금 그 산업부에서 조사한 게 우리나라의 중견기업이 AI 내재화가 된 것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직 그렇기 멀었네요. 때문에 네. 이것을 거의 1차 산업,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막 기다리고 있는데 1차 산업이 아직까지 AI 내재화가 된 게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2030년까지 이것을 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공장이 좀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검사도 자동화가 되고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된다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이미 새로 짓고 있는 공장들은 거의 다 이 AI 내재화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기존의 공장들을 이렇게 전환하겠다, 이렇게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 종목이 거기에 이제 간접적인 아닌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게 AI 검사기를 직접 생산을 해서 제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에 뭐 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동기를 만들다든지 그런 것이겠지만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기 자체를 통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거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좀 빠질 수 없는 회사이고 국내에서는 좀 거의 유일한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SK온이라든지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IRA를 유예해주지 않으면 조지아 공장을 뭐 취소하고 뭐 멕시코로 가겠다, 뭐 브라질로 가겠다라고 했었지만은 네. 지금 오히려 이전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빨리 미국을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2023년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종목이 상장이 재작년 재작년이죠? 11월에 네. 상장이 되었었는데 사실 시초가나 공모가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지만은 상장하고 나서 사실 그때가 IPO에 거의 한파가 불어닥칠 때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보다는 지금 한참 내려와 있지만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섹터 테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2023년에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텐베거 종목 중에 네. 충분한 그러한 가치를 좀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전영우 전문가님이 텐베거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텐베거가 뭐 좀 정리를 해드리자 간략하게 말해드리자면
10배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로봇이 앞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저점일 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로봇은 낯설어서 아직 조금 선뜻 투자하기에 마음이 안 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는 로봇이나 AI, 메타버스 조금은 손이 안 가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뭐 반도체도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랬죠. 이 조그만한 칩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텐데 삼성전자 지금 얼마나 컸는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봇과 AI도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런 테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농사하고 뭐 물고기 잡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업이 변화할수록 투자의 그런 양상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 저희가 단기적인 그런 흐름에 맞춰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사라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시면서 한 종목 로봇 AI 관련한 종목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 유독 저점에 있는 그런 종목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수익률을 훨씬 더 크게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QR코드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전략까지도 함께 세워드릴 거니까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봇 워낙 뜨겁죠. 오늘 시장에서도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자분들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 방법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본 카메라 실행해 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그대로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영어로 된 링크 나올 거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로봇 관련주 한 종목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로봇 관련 종목, 이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공모가 되려면 정말 멀은 종목이거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종목 뭐 그러면 얼마나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로봇 네, 관련해서. 사실 고점을 보면은 57,000원에 형성이 되어 너무 있고요. 멀었어요. 지금 네. 가격이 1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세 배. 3배 정도는 네. 더 올라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네. 사실 지금 AI 같은 동종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닥에서 거의 2배, 3배. 지금 상위권에 있는 뭐 세바스AI라든지 아니면은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거의 한 달 내에 2배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일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한 5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이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메리트가 없냐 아니면은 사업성이 없냐 그것보다는 워낙 조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해서 이 종목이 오르지 못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종목들 거래량이 뭐 수십만, 수백만이 붙을 때 지금 거의 8만 주가 거래량으로 네.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더 레포트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좀 그런 거래량이 게 붙고 필요해요. 나서 네. 거래 상이나 아니면은 수익률 상위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는 조금 더 크게 다른 종목들처럼 한 50%는 더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가 시작되어야 된 종목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가격 17,000원인데 그렇다면은 다른 종목들만큼 오르면 얼마냐라고 봤을 때 2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7,000원 정도 거의 한 40%, 50% 정도의 상승률을 한번 올리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 전에 뭐 텐베거 종목들 보면은 뭐 우리가 한 2배, 3배 정도밖에 수익률을 내지 못하고 나왔는데 돌이켜보니 뭐 10배가 갔더라, 20배가 갔더라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종목을 노리려면 사실 100%의 비중을 가지고 끝까지 100%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집을 좀 시작하시거나 공략을 해보신다면은 50%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구간에서 차익을 실현하시고 나서 나머지 반 정도는 잊어버리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네. 번씩 언급 드릴 때마다 잘 올라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한테 제발 그거 안 물어보세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이거 3배 갔는데 팔까요? 4배 갔는데 팔까요? 그것만 안 물어봐 주신다면은 네. 이 종목 충분히 2023년 연말에 한번 뚜껑을 오. 열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네. 함께 좀 축포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오늘 두 종목을 좀 정리를 한번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중동 이슈 그리고 우크라 재건 기대감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다는 기대감으로 기존에는 내수 물량에만 좀 치중되어 있고 정책 이슈에 따라 움직였었는데 네. 이제는 좀 수출길이 확보되는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내부 정책적으로도 지금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자원 관련주 그리고 수도관 관련주, 이 배관 관련주로 한 종목을 선정을 해드렸었고요. 일단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더 변동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은 이 AI 관련주 중에서는 좀 후속 주자이고 좀 소외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상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AI 관련주 그 중에서도 좀 텐베거 관련주 그 텐베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소외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방송 공략주 QR코드를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진주 목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수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